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파이코인 비밀 구절과 관련해서 이 포렌식으로 복구 가능성 이런 것들을 조금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일단 과거에 제가 실제로 이 포렌식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잘못 알고 계신 부분과 제대로 알고 계신 분,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게 사전적 정의를 먼저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포렌식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일단은 파이코인 비밀 구절, 갑자기 포렌식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이유, 한번 이걸 먼저 말씀드려보면 이렇습니다. 자, 보시면 손기용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자, 폰을 바꿀 때 구폰을 부수지 않으면 삭제된 지갑 암호를 범죄자들이 포렌식으로 복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관련 영상 부탁드려요 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이제 클립보드에 대한 문제, 클립보드. 근데 클립보드가 아니라도 사실 범죄자들이 포렌식으로 이 구폰을 부수지 않으면, 옛날 폰,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보관 방법에 따라 조금씩 틀려질 것 같아요. 보관 방법. 여러분들이 보관을 어떻게 했는지 그것이 되게 가장 중요할 거라고 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일단 간단하게 좀 말씀드려보면 이렇습니다. 디지털 포렌식이라고 하면 디지털 기기나 인터넷에 있는 데이터를 수집, 분석해서 범죄의 증거를 확보하는 수사 기법이에요. 규범 표기는 미확정이다 라고 내용이 나옵니다. 즉, 우리가 보통 포렌식이라고 하면은 어디서부터 좀 유명해졌을까 좀 생각을 해보면 텔레그램의 그 엠번방 사건 아시죠? 이 엠번방 사건이라는 게 텔레그램에서 조땡땡씨하고 조땡땡씨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메시지 주고받았던 내용이라든지 동영상부터 해서 무슨 내용들 여러가지 증거와 근황들이 확보가 되는 거, 요런 것들 다 텔레그램. 근데 이것이 어디다? 본인의 휴대폰이나 이런 기기를 검색해서 검토해가지고 포렌식을 떠서 알게 된 게 바로 이 엠번방 사건이라는 거죠. 추가적으로 이 포렌식이라는 건 이러는데요. 과연 그럼 포렌식은 뭘까? 그리고 데이터 복구는 뭘까? 보면 아까 포렌식은 이제 범죄 수사 이런 걸 할 때, 조사할 때 쓰는 게 포렌식이고, 데이터 복구라는 건 시스템의 오류나 고장 때문에 변형 또는 소멸된 자료의 내역을 원래대로 되돌리는 것을 이제 데이터 복구라고 합니다. 우리가 좀 더 그 단어의 정의를 명확하기 위해서 제가 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포렌식이라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자, 갑자기 저는 검찰입니다. 또는 경찰청 이런 데 있잖아요. 보통 검찰이 맞을 거예요. 자, 압수수색 같은 거 하죠. 압수수색. 아니면 지휘에서 하는 경우에는, 지휘 수사하는 경우에는 경찰청이나 이런 데서도 때로는 하는데, 이 압수수색이라는 거래요. 자, 지금은 어느 중앙지검 뭐에서 이렇게 나왔다 하면서 지금부터는 내가 압수수색을 할 것이니까 딱딱딱 해가지고 컴퓨터도 하고 휴대폰도 하고 등등등 기기에 포렌식을 뜨는 경우가 있어요. 포렌식 기기를 가져와가지고 거기서 휴대폰에 딱 이제 연결시켜서 여기 있는 자료를 빼가는 이런 시스템이죠. 자, 그런 시스템으로 했을 때 엑셀 자료에 의하면은 여기 누가 며칠 몇 시, 몇 월 며칠 몇 시에 무슨 자료를 이렇게 했다. 문자 메시지 내용이라든지 전화 통화 기록까지는 아니어도 녹음 파일이 있으면 녹음 파일, 또는 동영상을 보냈던 동영상 내역, 사진 내역, 이런 것들 확인이 싹 가능합니다. 싹 뜰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포렌식은 그런데 데이터 복구는 뭐예요? 시스템 오류나 고장 때문에 라고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포렌식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거의 비슷하게 생각하는 게 데이터 복구라는 거예요. 디지털 포렌식의 복원 범위는 문자, 카톡 대화 내용, 갤러리, 접속 기록, 다운 기록 등이 해당이 된다라고 내용이 나와 있죠. 디지털 포렌식은 일반적으로 이런 게 맞아요. 그리고 이런 거에 더불어 가지고 이제 메모리의 삭제 관련해서 계정 정보가 남아있다면 포렌식을 통한 복구가 가능하다 해요. 다만 휴대폰 메모리 용량, 사용량에 따라 복원 여부가 결정이 된다. 당연히 메모리 용량이 적거나 작거나 휴대폰 사용량이 많을 경우에는 그만큼 오버라이트, 덮어쓰기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복원될 확률은 떨어진다라고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그러한 이유로 삭제된 지 4, 5년이 지난 것이 나올 수 있는 반면에 2에서 3주 된 것이 안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가급적 휴대폰 사용을 자제하고 전문 업체를 문의하시는 게 현명한 방법이다. 자, 이거에 제가 실제로 휴대폰 포렌식 이런 걸 떠본 적이 있어가지고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아마 당시에 이제 기가가 512 기가짜리였을 거예요. 근데 512 기가짜리인데 되게 오랫동안 256이에요. 256이 맞다. 당시에는 이제 128하고 256 기종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256기가짜리인데 휴대폰을 사용하다가 증발이 돼버렸네. 삭제를 해버렸어. 모르고 이제 사진을 전체 삭제를 했어. 그러면 이 전체 삭제를 했을 때 데이터 복구센터라는 곳이 있어요. 사실 여기가 좀 신뢰가 안 가는 곳이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되게 신비로운 곳이기도 합니다. 가보면은 여러분들이 알겠지만 휴대폰 기기를 맡기면은 한 몇 시간 정도 또는 뭐 며칠씩 걸릴 수도 있어요. 일이 밀려있다고 하면 그러는데 보통 요런 데는 데이터 복구를 할 때 일단 기본적인 가격 알려드릴게요. 가격은 무조건 용량 기준으로 합니다. 용량 기준. 여기 지금 써있는 것도 나와있듯이 오버라이트, 덮어쓰기에 노출될 확률 이런 게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용량에 의존을 하게 되고 용량 그러니까 휴대폰을 최근에 막 엄청나게 많이 썼고 과거에는 휴대폰을 거의 안 썼다. 제가 시점을 나누면 예를 들어서 내가 3년 동안 휴대폰을 썼는데 1년 반 동안은 그냥 전화 받는 데만 썼다. 또는 사진 몇 개, 한 두세 개 정도 이렇게 찍고 끝났다. 자,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1년 반 이후에 이쪽에서는 또 휴대폰을 막 오지게 썼고 그 다음에 막 최근에 엄청나게 사용을 많이 했다. 자, 이런 경우는 여기 있는 내용들은 오히려 소실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손실됐을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 있는 내용들은 오히려 그대로 복구되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즉 이것은 오버라이트의 로직 때문에 그런데 이게 랜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정말 랜덤하게 복구가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제 거 실제로 사진도 몇백 장 복구를 했습니다. 한 1800장인가 복구를 했는데 이 중에서 한 900장 정도는 정말로 원본과 똑같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일부 정말 한 400장 뭐 이 정도가 사진이 대부분 이렇게 좀씩 깨져요. 예를 들어서 여기 사람 사진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가 이렇게 깨져버려요. 안 보여. 여기만 정상적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그냥 날라간 거예요. 날라가서 아예 파일 자체가 열리지 않는 이런 것들도 있어요. 포렌식을 뜨면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해서 데이터 복구라고 하면은 이렇게 하는 것이 데이터 복구. 근데 우리가 이것을 그냥 포렌식이라는 용어를 써가지고 이거랑 좀 같은 맥락 아니냐 하겠지만 법적인 걸로 따져보면은 데이터 복구는 안 맞다라는 거. 자, 어쨌든 이걸 좀 말씀드리는 이유. 그러면 이분이 아까 말씀하신 어디 갔나요? 복구가 가능하냐? 이제 이 부분이 궁금한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좀 답변을 해드리자면 데이터 복구라는 거는 결국에는 제가 아까 보관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키포인트는 보관 방법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그냥 지문으로만 했어. 이러면 사실 글자라는 게 보관이 될까요? 지갑은 일단 확률상 좀 낮을 수 있어. 근데 비밀 구조를 뭐 노트, 삼성 노트 막 이런 그런 메모장 같은 데 있죠. 메모장 앱 같은 거. 여기에다 저장을 해놨으면은 그거는 이제 파일 자체. 그 파일 자체가 휴대폰 안에 들어 있었던 적이 좀 있었다. 그러면은 일부는 복구가 가능할 수도 있지만 복구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 그래서 세모예요. 그렇죠? 이메일로 보냈던 내역이 있다. 사실 이메일 아이디와 비밀번호 정도 만약에 복구나 이런 로그 기록을 통해서 복구가 된다 하면은 이것은 해킹 가능성 좀 존재하겠죠. 자, 그리고 뭐 요거 이메일 외에도 다른 방법으로 어쨌든 뭐 카톡 이런 것들 솔직히 카톡도 복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조심스럽다라는 게 있어요. 어쨌든 다양해요. 근데 보관 방법에 따라 때로는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다. 근데 가장 좋은 건 뭐다? 보관 방법이 종이에다가 내가 써서 보관한다. 자, 그럼 폰을 부수지 않는 거랑 상관없이 복구 자체가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여기서 말하는 이제 폰을 부수지 않으면 요거에 대한 맥락을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휴대폰을 내가 가지고 있어. 자, 근데 요거를 갖다가 보통은 여러분들이 휴대폰을 팔면은 8만원 줄게 뭐 6만원 지원금을 같이 현금으로 드려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이 사람들이 휴대폰 8만원 6만원 사가지고 이득을 보냐가 아니라 이득을 보죠. 자, 이게 정가가 보면 보통 대충 견적 내보면 한 15만원 나오잖아요. 그럼 15만원에 이거를 매입을 갖다 팔면은 안 되잖아요. 갖다 팔면은 내가 8만원에 이 사람들한테 사고 7만원의 차익을 내야 되는데 사실 그러기엔 좀 손해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팔 때 8만원이다 그러면 얘네는 실제로 한 15만원 이득이 되는 거고 실제로 다시 되팔 때는 얼마에 팔아요? 한 5만원 정도의 사람들한테는 파는 거예요.
그럼 엄청나게 이익이 많이 남겠죠. 이런 구조처럼 되어 있다. 근데 이 휴대폰도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 공장 초기화라는 걸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휴대폰에 있는 그런 데이터라든지 아까처럼 사진 이런 거 소실된 거 많아가지고 복구가 안 될 정도의 수준이 되려고 한다면은 공장 초기화를 몇 번? 5번에서 6번 이상은 해줘요. 연속으로 계속해서 해주면은 계속해서 폰이 뭔가 자꾸 다운되고 싹싹 없어지는 이런 개념이 되기 때문에 포맷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공장 초기화 과정을 자주 해주는 것이 포렌식으로 복구하기 힘들 정도의 수준이 될 것이다. 그래서 많이 해주면 해줄수록 굉장히 좋고 복구 자체가 안 되니까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가장 깔끔한 건 뭐냐면은 만약에 이거 보려고 한 7만원, 8만원 이렇게 했다가 내 개인정보 다 털리는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 휴대폰 있죠. 보관해놔요. 보관. 나중에 그거 자체가 또 유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반드시 요거는 보관을 해두라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 같은 경우에도 공기계가 좀 많은 편이에요. 근데 굳이 옛날 같으면은 돈을 갖다 받으려고 그렇게 했는데 요새는 뭐 성지 이런 것도 좀 많이 있다 보니까 뭐 그런 데 가서 바꾸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데, 굳이 기기를 여러분들이 뭐 팔아서 돈을 벌어야겠다면 어쩔 수 없지만 여러분들의 개인정보가 빠져나갈 수 있고, 지금 손기용님께서 말씀하신 이 포렌식으로 복구에 대한 가능성, 이게 없지는 않다라는 게 이제 결론이 돼요. 없지는 않다. 근데 케바케다 상황에 따라서 다르고, 그것도 이제 운칠기삼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 돼요. 운이 좋으면 되는 거고 안 좋으면 안 되는 거다. 뭐 이런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포렌식으로도 휴대폰에 있는 뭐 사진이나 비밀번호 이런 것도 어느 정도 복구는 가능하다. 용량에 따라 틀리고 결론적으로는 돈만 있으면 안 되는 건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뭐 어려운 부분, 아까처럼 사진이 소실됐다라든지 그런 거는 좀 복구하기는 힘들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제 파이코인의 이 비밀 구절, 포렌식 가능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낮은 편이다라는 거. 다만 여러분들이 평소에 이런 걸 해킹당하는 걸 생활 습관화, 그리고 폰을 바꾸기 전에는 반드시 공장 초기화를 여러 번 해두시는 게 좋다. 그걸 권장드린다라는 이런 말씀까지 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